반대파 군 지휘관들을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게 12.12가 나옵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증거조사 공무원과 관계없는 증거조사가 부분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예. 증거조사를 하고요. 웅변은 그만합시다. 저기 저 변호사님들 상대편 말씀 못하게 하는 거는 네가 안 돼요. 아니 증거조사 네. 시간 아닙니까 재판? 아 증거조사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무슨 만약에 증거조사입니까? 아니면 공소사실과 관계된 증거조사에 한정돼야 됩니다. 아니 혼자서 신나가지고 막 12.12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님들이 아까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 그게 그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데 지금서부터 하시는 행동은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아 이건 그냥 뭐 상대편 말 못하게 하려고 하나? 약간 이런 의심을 사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 사면 안 좋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상대편 말씀하실 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계속하시죠. 피고인 우상호는 처음부터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기획한 사람으로서 그 수사단을 구성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노태학 선거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구금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노상원 수첩 3페이지에 보면 수거팀 구성, 수거 대상 및 명부 작성, 수집소 운영 등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 실행 방안 중 수거팀 구성을 위한 정보사 활용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들을 보면 국회 무력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조작할 수사단 구성에 착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고인 노상원이 수사단을 구성한 시점 무렵부터 작성한 여인형 메모에는 그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인성 등 정치인과 시민단체 인사들의 체포, 수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피고인 윤석열, 김영현, 노상원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 김영현, 여인형의 두 개 축으로 비상계엄 실행을 전제로 한 수사단 구성과 체포 대상 선정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이 기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지금까지 12.3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고인 김영현에게 병력 투입 규모를 최소화하자고 말했지만 피고인 김영현이 실제로 더욱 많은 병력을 투입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9일 공감 만창에서의 그 진술이라거나 또는 군사부 장관 김철진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고성 계엄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됩니다. 2024년 11월 9일 국방부 장관 증거능력 없다고 했어요. 예, 해당 부분은 네, 한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39페이지 하겠습니다. 예. 네. 39페이지 그 국방부 장관 군사부 장관 김철진 작성 진술서 등에 의하면 12월 4일 01시 20분경 대통령께서 국회에는 몇 명이나 투입이라고 묻자 국방부 장관이 500명 정도로라고 답변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를 봐도 피고인 윤석열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내용이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고인들은 권력 독점을 위해 주요 인사들 체포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인영은 2024년 10월 27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이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2024년 11월 9일에는 피고인 김영현으로부터 전달받은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호준, 양정천, 조혜주 등 비상계엄 체포자 명단을 휴대전화에 메모하였습니다. 아까 본 노상호 수첩에 있는 속칭 체포, 수거 계획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여인형 메모에 기재된 체포 명단에는 야당 정치인 외에도 여당 대표 한동훈,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언론인 김어준, 목사 최재형 등 시민단체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상원 수첩에도 시민단체 법조인 언론인 등이 체포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탄핵, 재판장님, 독조 때문이라고 한다면 재판장님 좀 이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 증거 조사는 진행할까요? 아니 근데요 지금 우리 장준호 검사님이 그동안 공판을 안 들어오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문서를 일방적으로 체포 명단이라고 지금 계속 언급을 하면서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여기 문서 자체에 체포란 말이 없고 문서 작성자에서도 체포가 부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체포 명단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무슨 계획했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장준호 검사님이 그동안 공판에 안 오셔가지고 너무 홍보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너무 홍보하셔서 그러죠. 저 지금은 검찰에서 이제 네. 본인들 저 검찰 측이 바라보는 공소사실과 그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협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 그거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부분 이제 이 부분은 저 이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기회 다 드릴 테니까 계속 하실까요? 아까 군 인사와 같이 저희 해석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야당의 탄핵, 입법 독주 때문이라고 하면 야당의 탄핵, 입법 독주와는 무관한 한동훈이라든지 언론인, 목사 등이 있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을 보아도 반대 세력 제거가 이번 비상 계엄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첩 28쪽에도 좌파 판사 전원, 윤미향, 유창훈, 권순일, 이재명, 김명수, 황운하, 영장판사, 조국, 문재인, 임종석, 정청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문 및 대국민 담화문 그리고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우상호첩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실체가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회 무력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파괴 공작 등 대국 정보부대인 정보사 군인 등을 동원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들을 강압하여 부정선거가 존재했던 것처럼 조작하려고 하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은 군 정보부대인 보안사령부 군인들을 동원해서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대파 군 지휘관들을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사건과 관계없는 게 12.12가 나옵니까? 예.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사건과 증거조사 관계없는 부분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예. 증거조사를 하고요. 옹변은 그만합시다. 저기 저 변호사님들 상대편 말씀 못하게 하는 거는 네가 안 돼요. 아니 증거조사 시간 아닙니까 재판이? 증거조사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만약에 증거조사입니까? 아니면 공소사실과 관계된 증거조사에 한정돼야 됩니다. 아니 혼자서 신나가지고 막 12.12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님들이 아까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게 그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데 지금서부터 하시는 행동은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이건 그냥 뭐 상대편 말 못하게 하려고 하나? 약간 이런 의심을 사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 사면 안 좋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상대편 말씀하실 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좀 전에 그 예전 역사에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내서 김대중 등이 내란 음모를 획책하였다고 사건을 조작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또한 장기 권력 독점의 명분을 쌓기 위해 대북 정보 및 특수 공작 업무에 특화된 정보사령부 군인들을 동원하여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려고 계획 준비했던 것입니다. 계엄 선포 담화문과 같이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가 의심되어 규명하려고 한 의도였다면 정보사령부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가를 동원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컴퓨터를 점검하면 될 일입니다. 외부의 전상망 침투를 전제하는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와 선관위 직원들에 의한 부정선거 가담은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파괴와 공작이 전문인 국군 정보사 요원들을 주축으로 물리력을 가한 도구들을 준비하여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하여 부정선거를 규명하려 한다는 것은 외부 침투를 전제로 하는 해킹에 따른 부정선거 조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잘 알기 때문에 고문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 자백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인영은 2024년 10월 27일 세전에 점령, 출입 통제, 현장 보정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선관위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고인 우상원은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정보를 도모한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소사실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피고인 우상원은 2024년 11월 7일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인데 증거번호가 표시가 안 돼 있고요. 우측에 있는 표는 그냥 검사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증거가 그래서 아닙니다. 아까 추송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다 우측에 들으셨잖아요. 우측에 건 예. 증거가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저 증거 체크해서 추송해달라고 바뀐 버전으로 계속할까요?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야구 방망이 케이블타이 그 정보사 등도 잘 정보사 준비해 인원 주셨고 이름은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내용들이 하셨는데 지금 네. 계속 정보사 그 군인들 약간 이름이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만 그 제가 부분만 좀 빼고 하겠습니다. 네. 주의해 주십시오. 예, 계속할까요? 위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 선포 후 장기 권력 독점을 위해 부정선거 사건을 조작하려고 계획 준비했습니다. 설사 피고인 윤석열 등이 실제로 전산 조작으로 인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었다고 하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그 수사단을 구성하고 야구 방망이, 송곳, 망치까지 도구까지 준비했는데 이것은 피고인들이 관련자들을 고문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음을 강하게 방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정선거 조작, 선관위 점거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피고인 노상원은 2024년 11월 24일경 문상호가 출장을 위해 2024년 11월 25일경 출국한다서 알게 되자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해외 출장을 가냐, 당장 취소해라, 늦어도 수요일까지 돌아오라 라고 질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노상원과 문상호가 11월경 수사단에 소속된 요원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논의한 점과 24일경 문상호를 질책한 점 등을 보면 이미 비상계엄 선포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피고인 노상원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노상원이 비상계엄의 기획자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고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